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시머티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머티닙의 이제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타그리소입니다. 타그리소는 40ml와 80ml짜리 두 가지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40ml짜리 작은 용량은 이게 원형이고 80ml짜리는 타원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사이즈를 조금 잘못 가져왔는데요. 타원형 형태가 좀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그리소의 국내 허가 적응증은 단독요법과 병용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요법으로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완전 종양 절제술 후 보조로 쓰는 것. 두 번째로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첫 번째 1차 치료로 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전에 EGFR 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 변이 양성인 국소진행성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2차 이상의 치료로 쓰는 것. 병용요법은 이제 EGFR 엑손 19 결손,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첫 번째 치료로서 페메트렉시드와 백금 기반 시스플라틴 같은 것과의 병용요법 세 가지를 같이 쓰는 3제요법으로서 허가되어 있습니다. 오시머티닙의 용법 용량은 모두 동일합니다. 허가 적응증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용법 용량은 이렇게 하루에 한 번 80ml 복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래서 80ml짜리 타원형 정제 한정. 이렇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식사 상관없이. 그래서 식사 상관없이는 공복도 가능하고요. 식후도 상관없고 다만 매일 똑같은 시간, 매일 똑같은 컨디션. 내가 저녁 식후가 편해요. 그럼 항상 저녁 식후. 나는 아침 공복에 7시가 편해요. 그럼 항상 아침 공복 7시 이런 식으로 매일 똑같은 시간에 식사 관계없이 물과 함께 드시면 되고요. 경구 항암제는 내가 챙겨 먹는 게 중요한 항암제죠. 주사 항암제하고 다르게 내가 직접 챙겨서 드셔야 되니까 알람 맞춰놓고 드신다. 다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약을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뭐 한두 시간 늦게 생각난다거나 혹은 막 반나절이 지나서 생각난다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그리소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안내를 주셨는데요. 이 약의 복용을 누락한 경우 다음 투여까지 12시간 이상 남았으면 즉시 복용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까 싶어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아침 7시에 타그리소를 먹는 환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 7시에 먹을 거고 내일도 아침 7시에 먹을 건데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이니까 24시간에 한 번씩 먹는 거죠. 그래서 중간 12시간 지점이 오늘 저녁 7시네요. 그래서 내가 아침 7시에 타그리소를 깜빡했는데 저녁 7시 전에 12시간 지나기 전에 타그리소가 생각났어요. 아침약 안 먹었네. 빨리 생각난 거에 해당이 돼서 이때는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녁 7시 넘어서 생각이 났어요. 아침 7시에 타그리소를 안 먹었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게 생각난 거예요. 늦게. 이럴 때는 타그리소를 하루 건너뛰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생각나면 먹고 늦게 생각나면 먹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 다음날 약은 항상 제 시간 아침 7시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빨리 생각나서 이때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약을 미루지 말고 항상 다음날 약은 제 시간 아침 7시에 먹고요. 늦게 생각나서 약을 못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약은 항상 7시에 1회분만 드셔야 돼요. 그 전날 항암제를 늦게 생각나서 건너뛰었다고 해서 2회분 항암제를 한꺼번에 먹는다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용량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에 대해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간질성 폐 질환과 폐 염증이 나오는데요.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게 폐포와 폐포 사이의 조직을 말해요. 그래서 이 폐간질에서 나타난 질환의 일종을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QTC 연장이라고 해서 심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QTC가 연장될 경우 빈맥이라던가 급사의 확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계사 용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출혈성 물집이 잡힌다거나 또 피부 표피가 박리된다거나 하는 걸 의미하고요. 또 네 번째로 재생불량성 빈혈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 안에 이제 줄기세포 같은 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서 혈액세포가 줄어드는 질환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용량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은 사실 굉장히 드물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가 꼭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섯 번째로 이제 빈도가 흔한 20% 이상 반응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설사가 이제 가장 높은 빈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설사라고 한다면 하루에 3-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 그래서 내가 변도 꼭 잘 보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구내염은 입안의 염증도 흔하고, 세 번째로 발진도 거의 이 타그리스 복용 환자의 반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발진이라고 한다거는 이제 피부색이 변한다거나 부어오른다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손발톱 주위에 염증 같은 거, 염증이라던가 감염이라던가 뭐 이렇게 줄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 또 건성 피부, 또 백혈구랑 적혈구 혈소판이 감소하는 등의 이제 골수 기능 억제 같은 것들도 이제 흔한 이상 반응으로 잘 알려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용량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 이 네 가지는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지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꼭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간질성 폐질환, 폐염증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나치게 숨이 차진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걷다가 계단 올라갈 때 다른 때보다 더 숨이 차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앉았을 때도 뭔가 지나치게 숨이 차다. 이런 것들 꼭 잘 봐주시고요. 마른 기침 같은 게 좀 잦아지진 않았는지. 그래서 호흡곤란, 기침, 발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폐질환은 아니죠. 그때 잠깐 그런 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가진 질환, 폐암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꼭 잘 확인해 주시고 선생님들께 알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QTC 연장이나 심장 독성 같은 것들은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꼭 선생님들께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QTC 연장하는 약물들이 일부 항생제라던가 항우울제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꼭 알려주시고 내가 가진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위험인자가 있다거나 뭐 QT 연장 약물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뭐 심전도라던가 전해질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 더 하실 수도 있고요. 약물 같은 걸 좀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독성 표피계사 용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피부를 조금 잘 봐주세요. 이제 울긋불긋하게 발진 같은 게 보이진 않은지, 뭐 수포 같은 거 보이진 않는지, 또 점막 같은데 눈이라던가 이런 것도 꼭 잘 확인하고 선생님께 빨리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 이제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경우는 계속 열이 난다든지 멍이 어디 부딪히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멍이 쉽게 든다거나 멍이 퍼진다 뭐 이런 것들 지혈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잘 확인하고 얘기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는 설사라고 한다면 하루에 3-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들인데요. 설사 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안내 같긴 한데 이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제시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은 충분하게 마시고 식사는 조금씩 자주. 너무 맵거나 기름진 건 피하고 이제 찬 온도의 음식보단 실온 온도의 음식을 꼭 섭취를 해주시고요. 이게 오시머티닙, 타그리소는 설사 확률이 굉장히 높은 항암제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사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지사제를 보통 처방을 해주세요. 설사 날 때 드세요 하는 먹는 약인데요. 특히 로페라마이드 2mg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처방 주시기도 하지만 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설사가 난다. 물변은 막 하루에 3-4번 계속 쫙쫙 보는 것 같다라고 하면 처음에 2mg짜리 2캡 복용하고요. 설사 지속되는 경우에는 설사 멈출 때까지 4시간 간격으로 하나씩 드시면 되고 하루에 8개까지 복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참지 마시고 이제 치료약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째로는 구내염, 입안의 염증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드러운 칫솔 써주시고 입안을 조금 자주 헹궈가지고 수분감을 유지를 해주시고요. 가글 같은 거 쓰셔도 되고 물로 헹구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다만 가글 쓰실 때는 알코올 성분이 있는 건 꼭 피해주세요. 그래서 알코올이 휘발하면서 이렇게 입안을 더 건조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있는 건 좀 피해주시고 입안에 염증이 난다 하시면은 이제 처방받은 각을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는 뭐 탄투미라던가 중조각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병원 안내대로 잘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째로는 발진이 있네요. 그래서 발진이나 뭐 가려움 같은 거 예방해 주기 위해서 알코올 성분 없는 순한 로션 사용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긁거나 피부를 문지르지 마시고 면옷으로 된 옷 느슨하게 입어주시고 또 이제 가려움 같은 것들에 처방된 약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보통은 이제 독시사이클린 혹은 미노사이클린이라고 하는 먹는 약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독시사이클린 100mg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번 100mg 함께 드시면 되고 또 미노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 50mg 2캡 그래서 100mg네요. 그래서 복용하도록 병원에서 안내 주실 거예요. 안내대로만 잘 복용해 주시고요. 또 이제 선생님들 따라서는 바르는 약을 해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이드로코티손이라고 하는 연고도 해주시긴 하는데 이런 것들 잘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 골수 기능 억제. 그래서 면역력하고 관련된 백혈구, 지혈하고 관련된 혈소판, 그리고 산소 운반하는 적혈구가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 수치가 떨어지고 이제 다 회복이 되는지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매일 피 검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백혈구 관련해서는 위생관리 꼭 잘 해주시고요. 마스크도 잘 써주시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사실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백화점이라던가 대중 목욕탕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혈하고 관련해서는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거 피해 주시고 이제 다칠 만한 뭐 행위나 운동 같은 것도 꼭 피해 주시고요. 또 적혈구가 감소하면 산소 운반이 안 돼서 쉽게 피로해지겠죠.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운동, 활동 같은 거 꼭 잘 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머티닙, 타그리소 복용하시는 분들은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의료진에게 꼭 알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약 자체가 약물 상호작용이 잘 알려진 항암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식약처 안내문에 따르면 이 약과 강력한 CYP3 유도제와의 병용 투여는 피하도록 권장된다. 또 BCRP의 약물 분포가 의존적이다. PGP 약물 분포가 의존적이라서 두 약을 병용하는 경우 주의 깊게 모니터링 되어야 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환자분은 내가 복용하는 모든 약에 대해서 꼭 선생님들께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병원에 얘기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내가 타그리소 복용하는 동안 동네 병원에 간다. 동네 약국에 간다. 라고 한다면
그때도 꼭 얘기하셔야 돼요. 나 타그리소도 먹고 어떤 약도 먹고 어떤 약도 먹는다라고 꼭 얘기하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